홀본의 축제가 끝난 지 며칠 후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듯 보였지만 주몽의 마음속에서는 전쟁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나라라는 이름을 얻었고 주몽은 자연스럽게 국왕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이 되는 건 좋소. 하지만 왕조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주몽은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홀본에 낯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몽 왕자님, 부여에서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여에서? 누가? 부하는 작게 답했습니다. 부여의 여인 예씨와 그녀와 함께 있는 소년입니다. 주몽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홀본의 입구. 거기에는 지친 얼굴의 여인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간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주몽은 숨이 잠시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는? 예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몽,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홀본의 젊은이들과 해명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몽은 천천히 소년 앞으로 걸어가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소년은 주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유리입니다. 그 한마디가 주몽의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유리, 내 아들. 그 순간 전쟁의 승리도 나라의 기틀도 모두 뒤로 밀려났습니다. 주몽의 가슴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강철 같은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소년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를 이렇게 늦게 찾게 되어 미안하구나. 유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부여가 대소의 손에 의해 변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없었어요.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대들이 떠나야 할 때였소.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해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군. 주몽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홀본에서 서호 부인 소선호가 함께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왕과 왕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선호가 데려온 두 아들, 비류와 온조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졌죠. 해명은 주몽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주몽, 고구려는 이제 나라다. 왕에게 아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나라의 후계자다. 주몽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소. 그리고 해명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나라가 둘로 갈라질 수도 있다. 그 말은 뼈를 찌르는 진실이었습니다. 홀본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환영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왕의 아들인가? 그러면 우리 왕비 소선호의 아들들은? 고구려의 후계는 누구지? 주몽은 그 모든 속삭임을 고스란히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유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 나라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주몽은 홀본의 높은 곳에서 혼자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문제, 한 나라의 미래보다 더 예민한 문제, 후계자 문제, 고구려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유리가 홀본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고구려의 공기는 전쟁 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유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환영과 불신,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선호. 고구려를 세우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주몽의 가장 큰 동맹자. 그리고 사실상 고구려의 여인주인이었던 그녀. 사흘 동안 소선호는 유리를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결국 소선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한쪽에서 장인들에게 식량과 도구를 나누어 주는 중이었습니다. 주몽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소선호. 소선호는 고개만 살짝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리를 만나보지 않겠소? 소선호는 잠시 일을 멈추고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야 합니까? 그 미소는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생긴 작고 날카로운 금 같았습니다. 주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선호는 조용하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일을 하려 했지만 손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비류와 온조가 불안해합니다. 주몽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소선호는 질투하거나 분노한 게 아니라 두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설명하지 못해 미안하오. 소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몽, 설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주몽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은 결정할 수 없소.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소선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말은 고구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고구려의 여러 곳에서 작은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주몽의 진짜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왕비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유리를 왕으로 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소선호의 공이 더 크다. 왕조는 피로 이어진다. 왕조는 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불꽃이 되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였죠. 해명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이여, 국가의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집안의 전쟁입니다. 주몽은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두 전쟁 모두 피하고 싶소. 해명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만이 진정한 왕이 될지도 모르지. 그 시각 유리는 혼자 작은 집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리야, 추운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나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슬퍼졌을까요? 예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다. 유리는 하늘을 계속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아이의 속삭임은 작은 씨앗처럼 보였지만 그 씨앗은 훗날 고구려 왕조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몽이 맞서야 할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홀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새벽이지만 사람들은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고 고구려 곳곳에서 낮게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소선호 부인이 유리를 만나지 않았다지? 비류와 온조는 뭐라고 했대? 주몽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불씨처럼 작은 소문이 이제는 곳곳에서 타오르는 모닥불로 번져 있었습니다. 주몽은 결국 유리와 단둘이 오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유리를 산 위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햇살이 천천히 산을 비추기 시작했지만 유리의 표정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리야. 주몽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네가 안전한 곳이다. 부여에서는 너를 지킬 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내 품 안에서 지킬 수 있다.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부여에 두고 오셨나요? 그 질문은 주몽의 심장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부여를 떠나는 것은 너를 곁에 두고는 할 수 없던 일이었지.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부여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주몽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는 모두를 지키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나와 어머니는 지켜주지 못했던 건가요? 그 말은 주몽이 평생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깊고 정확하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몽은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습니다. 유리야, 나는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유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사실이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주몽은 그 어린아이의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 나라, 왕좌,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의 상처만큼 복잡하거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증명하겠다 말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으로. 유리는 그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잡았습니다. 둘이 산에서 내려올 무렵 홀본 아래에서는 이미 또 다른 갈등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 비류, 온조는 먼 발치에서 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지? 온조는 형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비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형이 될 사람을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선호는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길을 가면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몽,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상처받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밤 주몽은 홀본 외곽의 높은 바위에서 혼자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부여의 전쟁은 끝났을지라도 내 집안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구나. 바람은 조용했고 산은 굳건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흔들림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균열을 막아내는 것임을 주몽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등장 이후 홀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영웅 주몽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대화의 시작과 끝은 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유리라는 아이가 왕의 아들래? 그럼 우리 왕비 소선호 부인께서는 뭐가 되는 거지? 비류와 온조가 왕이 계승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의 피가 나타났으니 유리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다. 나라를 세운 건 소선호 부인이다. 왕의 혈통이 우선이지. 이 작은 말들이 서로 다른 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은 이런 갈라짐을 막기 위해 부하와 장로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장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주몽 왕자님, 백성들은 지금 후계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장로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혼란이 길어지면 민심이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아직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뿌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해명도 주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주몽, 네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먼저 결정을 기다린다. 주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을 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요. 장로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백성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주몽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후계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겠소. 아이들이 조금 더 자랄 때까지. 장로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말했습니다. 주몽, 그 조금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무렵 홀본의 한편에서는 소선호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이 있어.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 백성들에게 익숙한 얼굴이지. 유리는 외지인이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왕이 되는 건 불안하다. 소선호는 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만들려는 여인이 아니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소선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 나는 고구려의 백성이오. 백성을 위해 일할 뿐이오. 그 말은 겸손했지만 어딘가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흩어진 뒤 비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소선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비류야, 왕이란 자리는 욕심을 내어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리는 홀본 뒷산에서 홀로 활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고구려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짜 주몽 닮았네. 활을 당기는 자세가 똑같다. 바람 읽는 법도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유리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표정 속에는 작은 기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는 빠르게 번지는 불처럼 곧 고구려 전체에 들릴 것이었습니다. 해명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 주몽에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주몽. 주몽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해명은 땅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 누가 더 왕 같은가를 보기 시작했어. 주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말보다 더 큰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해명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너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오. 주몽은 유리가 활을 당기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너무도 닮은 자신을.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겁고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두 번째 시험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시험의 이름은 왕위 계승이었다. 날은 맑았지만 홀본의 공기는 마치 비가 오기 전처럼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은 어느새 두 갈래로 갈라진 강물처럼 고구려 곳곳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 갈라짐의 중심에는 예씨와 유리가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조용히 밥을 짓던 예씨는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왕의 진짜 아들이라네. 그래도 소선호 부인공이 더 크지 않나? 유리가 더 왕 같은 건 사실이지. 비류와 온조도 괜찮은 아이들인데. 그 말들은 예씨의 심장을 찌르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고구려는 전쟁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승리는 희미해져 있었고 대신 왕가 내부의 균열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자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씨는 깊은 고민 끝에 주몽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주몽은 활을 수리하던 참이었는데 예씨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엔 반가움보다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예씨, 무슨 일입니까? 예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몽, 우리 모자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몽의 손에서 활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떠난다고요? 왜 그런 말을? 예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와 유리가 여기에 있는 한 이 나라는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주몽은 즉시 부정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막을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혼란을 잠재울 방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리를 왕으로 밀고 싶어하고 어떤 이들은 소선호 부인의 아들들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쪽 모두 저와 유리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주몽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듯 답답했습니다. 예씨, 나는 내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너를 떠나보내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소. 예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빚은 당신이 아니라 부여라는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몽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주몽, 유리를 위해서라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주몽은 유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상처, 그리고 자신을 닮은 활 쏘는 자세.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그 아이를 잃을 셈인가. 그러나 예씨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고구려를 세우는 왕. 유리는 그 왕의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불처럼 뜨거운 진실이었고 칼처럼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주몽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유리는 문틈 너머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홀본의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기 싫어. 밤하늘은 조용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슬픔은 어린아이의 나약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주몽은 홀로 한참 동안 유리와 예씨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원해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잡을 수 없는 손이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몽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왕이 되는 길은 참으로 외롭구나. 그 말은 앞으로 더 큰 결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운명의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씨의 결심이 알려진 지 이틀째, 홀본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흔들리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 주몽의 첫 번째 가정,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비류, 소선우의 첫째 아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왕의 아들이라 불러온 소년. 전쟁에서도 용감했고 젊은이들도 그를 따랐으며 장로들도 자연스럽게 그를 후계자처럼 대했죠. 그러나 유리가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것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류는 홀본 뒷산에서 혼자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도끼질 소리만 땅을 울리고 있었죠. 쿵, 쿵, 쿵.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온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 그만해. 다치겠어. 비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 온조가 도끼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리를 데려왔다고 해서 형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야. 그러나 비류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그리고 결국 도끼를 내려놓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온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류는 온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까지 왔다. 전쟁에서 아버지를 도왔고 나라를 세울 때도 우리가 같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 때문에 내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 온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잖아. 비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 그 말은 형의 질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 온조는 형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류는 다시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 유리가 활을 잘 쏜다고.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날까봐 두렵다. 그 말은 한 소년의 질투이자 왕자의 절규였습니다. 그 무렵 홀본의 한쪽에서는
유리가 혼자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점점 더 안정적이 되었고 화살이 목표물에 꽂히는 소리는 점점 더 정확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비류였습니다. 비류는 말없이 유리의 활솜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형이 없는 줄 알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그 말은 비류의 심장을 깊게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비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쉽게 나오지? 유리는 다시 활시위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비류는 숲 그늘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리, 내 자리였어. 그날 밤 소선호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비류의 눈빛에서 보이는 두려움과 분노, 온조의 침착함 속에 숨겨진 불안,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점점 커지는 불안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겠다. 소선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길은 세상에 없는 걸까? 그녀의 눈에는 어머니의 마음과 왕비의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홀본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왕자의 질투, 형제의 갈등, 어머니의 불안, 백성의 속삭임,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히며 천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구려 안에서 시작된 더 큰 전쟁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고구려의 운명뿐 아니라 왕조의 향방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류의 분노가 깊어지던 며칠 뒤 소선호는 홀본의 높은 봉우리 하나를 향해 혼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고구려를 세우던 초기에 주몽과 함께 가장 많은 밤을 지새웠던 자리, 나라의 첫 설계도를 그리던 곳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소선호가 여기를 찾은 이유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우리에 다다른 소선호는 홀본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여럿 보이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비류가 왕이 돼야 한다. 진짜 왕의 피는 유리다. 온조가 더 지혜롭다니까. 유리는 외부의 피다. 비류는 혈통은 부족해도 공이 많다. 아니다. 유리가 왕이어야 한다. 고구려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두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소선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때 바람이 크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소선호는 작은 슬픔을 품고 아주 이상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주몽이 작은 등불 아래에서 전쟁 뒤 정비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소선호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몽. 그녀의 부름은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주몽은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소선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주몽,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는 소리처럼 주몽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떠나다니. 무슨 말이오? 그대가 없으면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주몽은 말을 잃었습니다. 소선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있는 한 비류와 온조는 유리를 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몽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시기야 지나면 안정될 것이요.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아닙니다. 소선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미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신의 나라는 내 두 아들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자기 심장을 스스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소선호는 그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몽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대까지 잃고 싶지는 않소? 소선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왕의 아들로서 자라야 합니다. 그 말은 주몽이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소선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몽, 당신은 왕이 되었지만 나는 이제 왕의 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몽은 그 말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울음이 아니고 대의를 향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알던 그 강하고 총명하던 소선호는 자신의 아이들보다 국가의 안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소선호는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고구려를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결심을 아이들도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류는 잠들지 못한 얼굴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버림받는 겁니까? 소선호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홀본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여인이 고구려를 위해 가장 슬픈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선호는 떠날 날짜를 단 이틀 뒤로 정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갈등을 더 키우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홀본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이유 모를 긴장과 불안이 감돌았고 장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분이 정말 떠난다는 말인가? 속삭였으며 궁궐 안에서는 유리와 비류, 온조가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몽과 소선호는 마지막 날이 다가와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주몽은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이 아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소선호는 자신이 표정 하나 잘못 지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떠나는 날 아침, 홀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소선호와 두 왕자를 배웅하기 위해 길가에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도 떠나간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어렴풋이 큰 결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선호는 길가에 선 백성들에게 잔잔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선호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살짝 뒤를 돌아 아이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류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소리 없이 걸었고 온조는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 이 길을 택한 것이다. 기억해다오. 주몽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소선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나라를 함께 세운 사람이다. 소선호는 미소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유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선호는
유리에게서 눈을 피했습니다. 유리의 시선이 비류와 온조에게 스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유리를 잘 지키겠소. 소선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순간 마침내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리, 너는 아버지를 잘 지켜야 한다. 너의 아버지는 큰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유리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영원한 이별의 인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그때 소선호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마디도 쉽게 뱉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힘을 끌어내듯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한다. 이윽고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 위에 오른 소선호와 두 아들, 백성들의 조용한 흐느낌, 홀본을 둘러싼 산맥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주몽은 그 뒷모습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그저 굳게 선 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강해져야 한다. 그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소선호는 홀본을 떠나 남쪽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중에 백제 건국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고구려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